자, 앞전에 올린 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일부는 뭐 연기자이지만 주원장 역할을 맡고 있죠. 주원장이 왕자 이방원에게 짐의 밀명을 전하거라.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내용이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대륙 남경에 있는데 조선을 건국한 한반도에, 그것도 왕의 아들인 이방원에게 밀명을 드린다. 참 희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왕자 이방원은 명나라 주원장을 따르고 조선을 배반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원장이 이방원에게 지임의 밀명을 전하거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방원하고 주원장이 내통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을 배반한 사람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하면 모순점이 발생한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한테 밀명을 내리는 것이 현재 역사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주원장이 이방원에게 밀명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부분의 내용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시는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이제 누군지 알겠습니다. 살가루님이 되겠습니다. 1393년 설날 정도전은 자금성에 있었다. 계유, 정조, 봉천, 정구호, 삼봉지, 권이권을 한번 보시라.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계유, 정조, 봉천, 정구호 내용이 정조전의 문집인 삼봉집은 1397년 태조 6년 정도전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정도전의 아들에 의하여 이권으로 간행되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한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남경에서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이 죽었겠네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전에 제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륙 남경에서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이 죽었지 않겠나 다시 이제 생각이 들어가 이제 댓글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쌀가루님이 계유, 정조, 봉천, 정구라고 이 책을 확인해 보면 좀 확실히 이제 알 거다. 그렇게 이제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이 자금성을 이제 언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도전이 이제 누군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금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봉집이라는 이 책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댓글 단 것처럼 뭐 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뭐 역사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뭐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뭐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구나, 그 내용을 찾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경우라 보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뭐 역사에 관심이 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도전을 하면 이게 누구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뭐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조선 건국에 기본적으로 정도전이 나오니까 다들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역사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입장으로서 역사를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핵심적인 팩트를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정도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정도전은 1342년에서 10월 6일, 1398년 10월 6일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유학자, 혁명가이다. 봉가는 봉아이다. 자는 종지, 호는 삼봉. 여기 삼봉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그러면 호 의미가 되겠네요.
자, 앞전에 이제 댓글 남기실 때 보니까 여기 이제 삼봉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삼봉이라는 의미가 이제 호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호는 이제 삼봉이고 시호는 문현이다. 고려말 근문 세족의 부패 정치와 이에 기생하는 불교를 비판하였고 성리학, 신유학 이념에 기초한 중앙 집권 관료제 국가인 조선 왕조 설립에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 조선이 성경 이제 문학을 보면 뭐 성리학이나 뭐 신유학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 조선은 이제 불교를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불교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 좀 뭐 성리학이나 뭐 이런 걸 뭐 이념을 약간씩 도입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성리학은 뭐 정도전이 뭐 기초를 이제 두고 그 만든 그런 이제 사상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개요 부분에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뭐, 여기 뭐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요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인 그는 조선의 이념적 바탕을 마련하고 모든 체제를 정비하여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져 놓았으며 한양시대 정각과 거리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한다. 제1차 요동정벌 1388년 음력 6월과 제2차 요동정벌 1392년에 반대하였으나 요동을 정벌한 계획을 세워 명나라와 외교 마찰을 빚었고 공신과 왕자들이 사적으로 보유한 사병을 협박하다가 갈등하였다. 그 뒤 요동정벌을 개혁하여 명나라 태조 주원장과 갈등하던 중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킨 뒤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피살되었다. 성리학 이념을 보급하였으며 그는 안향, 백의정, 이재현의 학통을 계승한 목은 이세익의 문화생이자 정몽주 근의 동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도전이 여기에 보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이제 갈등에 여기 이방원의 정변을 일으킨 뒤 1398년에 제1차의 왕제전 때 이때 이방원 군사들에게 피살됐다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때 돌아가신 날이 1398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원이 정도전을 이제 처치했다니 그런 의미가 되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역사 이렇게 영상을 좀 보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방원한테 도움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정도전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방원이 의해 가지고 이 정도전을 한번 이제 생을 연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방원에 의해가 이제 목숨을 뺏기는 경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명의 은인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정도전이 죽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제1차 유동정벌, 뭐 제2차 유동정벌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요동을 정벌을 계획을 세워 명나라와 외교 마찰을 이제 빚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다면은 이 1차, 2차 유동정벌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대륙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요동을 정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화도 정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려 이제 왕들의 이제 역사를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는 것처럼 이제 각색을 해가 바꿔놓은 기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왕이 누구였습니까? 신돈의 아들인 우창요 세 명이 있었잖아요. 이 우창요라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반란 지역이 한반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반도에서
1차 요동정벌과 2차 요동정벌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것을 명나라를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께서 그것을 진압했다. 그 진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요동정벌을 한 우창요 이 세 명의 고려 왕들을 다 이렇게 모가지를 댕강 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를 공격한 분을 여기에 위키 자료처럼 이제 주원장으로 역사를 이제 탈바꿈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역사 이제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상한 역사 해석이라는 거는 조선왕조 실록을 찾았을 때 기존의 역사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자꾸 발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제가 앞전에 이제 올린 영상에서 여러분들 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봉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 정도전의 시기와 산문, 철학, 제도, 개혁안 등을 엮어 1397년에 발행된 문제입니다. 정도전이 1398년에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직접 개입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방원의 그 병역에 의해 죽었다고 하니까 이방원이 뭐 시켜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방원의 군사들아 눈에 잘못 떼가지고 그때 뭐 죽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게 1398년에 이방원의 수하들한테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이제 기록한 그 책이 이제 삼봉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가와 산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뭐 철학을 담아놓은 그런 이제 서적이 되겠습니다. 삼봉집은 1397년 태조 6년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공은 처음 가능되었는데, 그 뒤 1465년 태조 11년 그의 중선에 의해서 6척으로 중간되고 다시 1480년 성종 17년 8척으로 정보되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삼봉집은 1791년 종조 15년에 왕명으로 다시 간원된 책으로서 9번에 누락된 진법과 시문을 수록했으며 정도전의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완하고 편차를 다시 분리해 14권 실책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요 위쪽에 설명하는 것처럼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아들에 의해 이제 이권으로 가정되어 있는 이 원본책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 이제 삼봉집은 1791년 종조 15년에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책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실제 이 삼봉집의 이 아들에 의해 이권이 이게 지금 전해지고 않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자, 우리 현재 남아있는 이 사서들 사실 이거 원본이 다 없죠. 제가 보기에 100% 저는 없다고 이제 보는데요. 다 후대에 새로 재편제된 그건 뭐 복사본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뭐 각색을 해가 만든 것이라고 뭐 말해야 될까. 하여튼간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사서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쪽에 이제 책자 내용을 보면 뭐 5권 6권에 수록된 경제문감은 1390원 태조 4년에 제진 한글로서 중국 역대 재상, 대강, 유병, 감사, 수령 등의 연약한 직무 등을 서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7권 8권은 조선 경국전 상은 경제문감보다 1년 앞선 1390년 태조 3년에 제시한 것으로 규례의 육전 체제를 모델로 하여 조선의 현실과 맞게 조정한 법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머리에는 왕위 계승과 국호 재정의 원칙을 설명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뭐 9권 10권에는 정도전의 철학 사상을 담은 그런 내용이 실려 있고, 11, 12권엔 1390년 태조 3년에 쓴 경제 문감 별집 상하가 실려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 이제 평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삼봉집은 조선의 건국 이념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중한 자료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조선 경국전은 뒷날 경제 육전을 거쳐
경국대전 성립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삼봉집이라는 이 책이 이 정도전에 이제 살아생전에 지은 이제 책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전이 남긴 그 시문집의 내용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요렇게 이제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유, 정조, 봉천, 정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 이제 선택해가 이제 들어가 보면 검색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요거 여기 있는 요 블로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유, 정조, 봉천, 정구호, 봉천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봉천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느 이제 성문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또 사이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사이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봉천집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도 뭐, 개유는 설날, 봉천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여기 설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봉천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전에 이 사이트 보면은, 요 성문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 자금성입니다. 봉천전은 찐인청에서 국가적인 행사와 의식이 치러졌던 공간이 외조에 있는 건물로 중화전, 보화전과 함께 3대전의 하나 명영락 건축을 시작하여 영락 18년 1420년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이제 봉천전이라고 하면 뭐 영락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를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겠습니까? 뭐 자금성이 되죠. 자, 영락제가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방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봉천전이라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봉천전이라 검색하니까 이 자금성 나오죠. 1420년 영락 18년에 봉천전이 있었으며 1562년에 증관하였으면서 황극전으로 개칭했고 1645년에 토화전으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문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정보를 검색해 주나 봅시다. 자, 한문으로 검색해도 이 자금성이 나오죠. 자, 그럼 자금성의 이제 역사를 조금 이렇게 확인을 또 해봐야 되죠. 이 자금성이 언제 지어졌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정도전이 이제 살아있는 그 시기를 보면은 1398년까지 살아 계신 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성이 언제 건설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자금성은 베이징 북경에 있는 성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사용했는 그런 궁인데요. 명나라 때 이 터화전의 건물은 이 모양이 달라요. 그 화재를 의해 가지고 이제 불이 타가지고 청나라 시대 때 걸령제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이 기둥이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 전에 이제 태화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죠. 숭실대학교 그 태화전 그림이 있습니다. 김홍도가 남긴 그림에 보면은 현재 요 태화전의 이제 모습과 조금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태화전의 그림이 우리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자금성이 이방원이 건설했는가, 그리고 앞전에 그 영락계가 이방원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성은 베이징의 중심에 있는 맹과 청왕조의 궁궐이자 자금성의 규모는 궁궐에도 세계 최대의 규모이다. 현재는 황실이 사라져서 중국어권에서는 주로
고궁이라고 이제 불리며 1925년 10월 고궁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인에 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00년에서 1420년까지 지어졌으며 980개에 달하는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72헥타르나 되는 면적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쪽에는 또 뭐라고 되냐 한번 봅시다. 자,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1576년 처음 공식적으로 나왔다.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자, 자금성의 보라색 자주색은 북극성을 의미하고 자금성은 곧 우주와 같은 공간으로 생각되어 하늘로부터 신성함을 부여받은 황제와 그의 가족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에 이제 설명을 하죠. 홍무제 1328년에서 1398년에 아들 주체가 영락제로 즉위하고 나서 그는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1400년도 자금성 건축을 시작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그 정도전의 연대와 이제 맞지 않죠. 정도전은 1398년까지 이제 살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금성의 건축 연도를 보면은 여기는 1403년에서 142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전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금성이 이제 건설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도전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제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정도전이 이제 여기 이제, 시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봉천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명의영락 시대의 이 건축의 이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역사 영상을 많이 이제 제작하면서, 우리 조선의 수도가 어디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여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종 한글 고전에 보면은, 천일투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자, 경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경사가 어디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경사가 이제 수도이죠. 서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도이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그것이 광해라는 강이 있는 그것이 이제 광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난징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대륙에 있는 난징궁. 자, 여기에 이제 경사라는 지명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봉천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는 이게 이제 자금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 자금성이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자금성이 이제 건설되어 있는 그 모태가 제가 어능궁을 모태로 이제 건설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난징궁을 이제 모태로 건설을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난징고궁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놨습니다. 이 난징고궁이 황성 아니겠습니까? 뭐 고지도 보면은 이제 황성이라고 지명이 기록되어 있죠. 난징의 중심에 있는 명황제의 궁궐이다. 북경에 위치한 자금성의 모텔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자금성이 난징궁을 모방해가지고 건설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고지도에 제가 이제 황성이 있었다고 설명한 부분하고 이제 일치되는 장소가 됩니다. 자, 고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594년도 제작한 지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한반도 지명 형태와 이제 대륙 지명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대륙에 이제 난징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 여기 이제 황성이라고 적힌 이 부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난징궁이 있었다. 자, 그런 설명이죠. 자금성이 난징궁에 이제 모태로 해가지고 새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뭐 앞전에 본 여기 이제 봉천전 여기에 보면은 영락제가 이제 지은 이제 자금성하고는 좀 다른 위치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징궁에도 보면 예전에 이제 봉천전이라는 게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실록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1392년 명홍무 25년 기록에 보면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 뭐 이거는 뭐 앞전에 제가 내용을 소개했지만 이 정도전이 갖는 지역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정도전을 뭐 보내요. 뭐 중국 남경에 가서 산호가 말 60피를 바치게 하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니까 정도전이 갖는 곳을 보면 여기 남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원문에 보면은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고지도로 봤을 때 뭐 이 부분에 이제 갖다 이제 설명이 되겠죠. 여기 이제 황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도전이 그 전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뭐 정도전이 뭐 보통 뭐 한반도 여기에 이제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뭐 이동을 해가 이렇게 막 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육지로 갔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다에 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뭐 갔겠죠. 뭐 하여간 정도전이 뭐 여기에 이제 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중국 남경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남경이라는 이 한자로 봤을 때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앞전에 천투의 내용을 보면 여기도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 됩니다. 자, 임진왜란이 발생했는 여기에 이제 서울의 지명을 보면은 왜 한문을 경사라고 이렇게 적혀있냐. 그리고 이 강하를 우리말로는 강해라고 이제 불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강해는 이거 양자경의 강을 의미하잖아요. 양자강의 강에 보면은 그 횟수하고 양자강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자강이 어디 있고 횟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황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여기가 이제 양장이고 그 사이가 횟수이 아닙니까?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강해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여기 임진왜란을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김천일이 나주 사람인데 임진왜란의 이제 의병장이었고 서울을 이제 수복했는데 그것이 뭐 경기도이고 뭐 강해다 뭐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각자하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한글로 이제 번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천전이라는 이 지명이 정도전이 이제 난징에 갔다 이제 그때 이제 사용했는 그런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삼봉집이라는 다른 내용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으로와 명태조가 내린 잔치에서 거나하게 이제 술을 마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명태조가 그럼 주원장 아닙니까? 주원장하고 사신으로 간 정도전이 같이 맞대면을 하고 술을 먹었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야, 한반도에 이 고려라는 나라에 이 정도전이 있었는데 아니면은 뭐 이게 한반도고 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지면은 여기에 사실은 정도전이라는 분이 이게 명나라 황제를 만나가지고 같이 술을 마신다. 맞대고 술을 마신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명나라로 봤을 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아니면 또 고려라는 이 나라는 하찮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신으로 온 사관하고 술을 맞대접한다. 자, 그거는 황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도 한번 모순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이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의 황명 아닙니까? 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였기 때문에 개국 공신인 정도전하고 같이 앉아가 맞대고 술을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태조가 누구겠습니까? 이성계인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또 다른 이제 블로그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삼봉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봉집 정도전 제2권 7원절구 79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삼봉집 제2권의 내용이고 7원절구 79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도전이 그 난징에 가기까지의 거쳐간 경로를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또 기록한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 나흘 뒤에 송경으로 돌아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송경 그러면 이거 뭐 고려 예전에 뭐 수도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이 송경이 어디였을까요? 뭐 한반도일까요? 아니면은 뭐 대륙일까요? 뭐 거지도 이제 살펴보면은 뭐 송경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 여기 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점이 경도라 적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송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여기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여기도 보면 뭐 송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송자가 들어가 있고 도자가 들어가 되니까 혹시 이 부분 아닌가 그렇게 뭐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 정확한 송경이 어딘지는 뭐 그거는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출성 갑진봄 이렇게 돼 있고 이자랑 승인을 뭐 신방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빗속에 벗을 찼다 한물제 삼봉으로 돌아올 적에 약제 김구영과 전송하여 보현원까지 오다 견흥 이 견흥도 이것도 지명 같은데요. 좀 들어보지 않은 그런 지명 같습니다. 9월 9일 이하 파수금 금남자병임 이래 됐고 4월 초하루 동정의 중림에 봉제하다. 중추 김것사의 야거를 찾다. 김제를 찾다. 정림사 명상현을 찾다. 임원사 사양과 서울로 돌아감을 전송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서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실제 한자는 그냥 경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거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경도라가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에서 뭐 이쪽으로 왔다 뭐 그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 한반도 서울이죠. 여기 또 강화라는 지명도 있으니까 단원을 감회가 있어서 수건제에 봉제하다 지봉사 루디에서 전함수를 지어 탁선생에게 봉기하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현생원 서재 운공 상인이 불호사로부터 와서 자야의 시를 외기에 차원하여 불호사신에게 붙이다. 금강을 건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뭐 금강 그러면 이건 뭐 대체로 뭐 한반도에 있는 그런 강이라고 다들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 금강이라는 지명도 이 한자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중국 대륙에도 있더라고요. 꼭 이 한반도만 있는 지명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금강이라고 우리 검색을 하면 현재 여기 인천광역시 대전 여기 아래쪽에 쭉 서울 여기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이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호로에 제하다, 뭐 백성 성사에 기증하다, 수행하러 가는 백정에 주다, 권스름을 신방하는 도중, 초원에 사는 친구가 은어를 보내왔으므로 소회를 써서 살해하다. 등암상인의 단속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다. 이호연이 진변막에 부임함을 전송하다. 권정의 만사 밤에 앉아
수원 도중에 김종량의 집을 바라보다. 뭐 여기 수원 나오죠. 그럼 수원이 이제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수원 제가 이제 검색하니까 이것도 뭐 한반도 뭐 수원 산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이제 수원이라고 이제 보여주니까 여기네요. 그러면 금강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요렇게 또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은 앞전에 고지도를 이제 봤을 때 뭐 이동 경로가 이제 계산합니다. 자, 송경이 있는 지점이 한 이쯤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 여기서 뭐 서울로 요래 왔다가 뭐 다시 이제 금강을 건넜는데 또다시 수원으로 이래 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문중자, 자조, 그리고 고동주를 지나다. 얘는 또 고동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딜까요? 동주라고 되어 있네요. 이 동주 이거 한자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동주라고 한자로 검색하니까 이렇게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말 삼국시대 이재호 사람들의 광양과 삼복 일대를 동주라 불렀다. 동주는 요나라 동경로의 머리에 있는 군사 국사로 발해에 위치하고 있다. 요 발해에 위치하고 있다네요. 자, 발해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령으로 이제 갔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 철령이 어디일까요? 철령 그러면 보통 뭐 만주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고동주라고 하는데 이게 뭐 발해라고 하면 이제 철령 쪽으로 이동했다니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지도로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동했지 않을까 봅니다. 뭐 앞전에 송정이 여기라고 이제 예측되니까 여기서 서울로 왔다가 여기에 금강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철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발해에 있는 곳이다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뚱딴지 맞게 점프를 해가 여기 발해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죠? 발해 그러면 보통 여기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철령으로 가고 난 다음에 철관문을 지나다 그다음에 함흥간에 제하다 갑자 여름 그다음에 문천을 지나다 함영 소나무에 제하다 또 한주마 도론포로 가는 도중 갑자 이런 내용인데 지명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영 오소라 되어 있고 김씨부임 만사라 되어 있고 우주 공간에 밤에 앉아 돈을 생각하다. 여기 또 의주 나오네요. 의주 그러면 뭐 고지들어 보면 보통 여기 아닙니까? 한반도 여기에 이제 의주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전에 발해가 나왔잖아요. 발해를 먼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주를 말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반도 이 의주가 아니라 발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있는 의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주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제 경로를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의주까지 갔다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도 의주가 이제 고지도에 보면 하나 있잖아요. 그 고지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고지도 다시 와보면 한반도 압록강 이 아래쪽에도 보면 여기 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왼쪽에 가면은 여기도 의주가 있어요. 자, 요 의주 보이시죠? 그럼 의주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경로 이동을 보면 발해라는 그 지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발해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를 이제 발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하고 가까운 지역이 이 의주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의지와 더 가까우니까 여기에 왔다니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순역이라고 됐네요. 여순역 벽상에 이자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여순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건 또 위치가 또 어딜까요? 그 다음에 중추의 상장역에서 이런 나오고, 금주간 나오고, 복내가, 그거를 지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은계상이 상축현 시권에 제하다. 외설헌도 승모감의 시권 안에 제하는 을축봄. 눈색의 친구를 찾다. 한상질, 강릉, 안념사로 가는 설부령을 전송하다. 이판서 집에서 건대사의 시에 차원하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다 읽기는 좀 긴 것 같아요. 많이 좀 살펴봤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평양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부병리에 제하다. 그러면 이 평양은 또 어디일까요? 제가 예전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했는 그 영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자료 청일전쟁이잖아요. 거기 보면 현재 베이징이 북경이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들었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 이제 당도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로 지나가지고 현재 평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고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는 평양이라고 하면 이 부분 아닙니까? 한반도 여기 이제 평양이라 써놨으니까 여기는 아닌 경우가 되죠. 그러면은 평양이 더 늦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평양이 여기라면은 우리가 보통 한반도 의주 요 아닙니까? 그러면 평양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앞전에 이동한 경로를 보면 평양이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의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양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반도 이 평양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평양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현재 베이징 북경이 이제 평양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일전쟁에 영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 베이징 북경이 평양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양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물 이하 육순어 뒤에 사신 갈 때 잠록이 돼 있고 의진역에서 두관역에 밤에 없다. 윤시버 20일 강릉에 도착하여. 그러면 이게 또 강릉은 또 어딘가요? 이 강릉이라고 치면 이거 보통 이거 우리 한반도 강릉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이제 강릉을 검색을 해놨는데 그 위치를 한번 봅시다. 남양주 강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지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강릉이라고 하니까 그럼 강릉이 여기네요. 그 여기서 이제 못 벗어났다 그런 의미네요. 서울특별시 여기 이제 강릉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동쪽에 있는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강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앞전에 이동 경로를 보면 좀 이상하죠. 이게 이동 경로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전체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요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 아래쪽으로 뭐 금주 무수원 요런 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 이런 식으로 베이징까지 갔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반도 여기 강릉에 이쪽으로 점프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양자강이 나오는데 여기 동쪽에 여기가 강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양자강 이 동쪽이 강원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왔으니까 그 난징시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정도전이 중국 남경에 왔다고 하니까 이게 난징에 이제 가까이 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강릉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거는 현재 한반도 강릉이 아니다. 대륙, 양자강 근처에 이제 강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해음역에서 입천을 맞이하다. 계주년 종조의 봉천전에
구하다. 이제 봉천전에 왔죠. 이제 난징궁에 이제 도착했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은하던 날 봉천문에 구하다. 이게 한식 돼 있고 임금을 모시고 장단에 놓으며 짓다. 경유, 가을, 신궁, 양천에서 잔치 모시며 짓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신궁은 바로 한양의 경복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최초로 밝힙니다. 저 봉천전이 있는 곳이 앞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곳이 난징궁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자금상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금상에 처음에 이게 탄생지가 영락제 1403년, 1424년에 즉위하면서 구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영락제가 제가 누구로 했습니까? 이방원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금성이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그럼 수도가 이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바뀌었다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락제 시대 때 이제 바뀌었다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난징궁이 앞전에 제가 이제 자금성의 이제 모델이 되는 이것이 바로 난징궁이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난징의 중심에 있는 맹황리의 궁궐이다. 북경에 위치한 자금성의 모텔이 되었다. 이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이 봉천전이라고 이 설명하면 현재 자금성은 아니다. 난징궁에 이제 봉천전이라는 게 있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영락제 이방원에 의해가 이제 북경의 자금성이 만들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이제 옮겨가지고 사용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도전이 이제 이동한 경로가 이제 난징에 이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모시고 장단에 본일며 짓다, 계유, 가을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존에 배우는 그 난징 궁에 짓고 그 명나라를 만든 사람이 보통 주원장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 난징궁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홍무제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 뭐 홍무제, 주원장, 명나라 뭐 태조다 뭐 이분이 이제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 주원장은 홍건적 난이 일으킨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뭐 이분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홍무제 이분이 건설했는 궁이 난징궁이라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정도전이 이제 임금을 이제 만났다 그러면 뭐 기존 역사적으로는 여기 주원장을 이제 만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주원장을 모시고 장단을 노리며 짓다 계유 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유 가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앞쪽에 이제 블로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번 봅시다. 계유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설날 봉천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설날 봉천전. 자, 여기 이제 봉천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계유년은 그럼 설날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계유 가을이라고 하네요. 근데 가을에 설날이 있나요? 설은 겨울 아닌가요? 자, 요거 하면 임금이 현재 주원장이라고 예상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때까지 계속 앞전에 긴 설명을 했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궁 양청에서 잔치 모시면서 짓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신궁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 새로운 이 궁을 짓는다. 자,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언제 사시는 인물이 됩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게 1398년 아닌가요? 그러면 경복궁이 그러면 언제 탄생됐는지 좀 봐야 되죠. 자, 제가 경복궁을 검색을 해놨습니다. 경복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에 위치한 조선 왕조의 법궁이다. 정궁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 왕조가 이제 처음 탄생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궁이 그게 이제 정궁이 됩니다.
제가 조선의 수도가 세 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난징궁이 그게 조선의 수도가 맞다면 그게 1궁이고 현재 베징에 있는 그 자금성이 그 제2궁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궁, 2궁, 3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395년 창간되어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고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다시 증건했다 하니까 1395년쯤에 이제 창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제 계속 건설을 해가 조선이 이제 탄생되면서 이제 완성된 궁이 그게 경복궁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양청에서 잔치 모시면서 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궁을 이제 완성시키고 이제 임금하고 같이 이제 거닐며 놀면서 잔치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궁은 바로 한양의 경복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신궁은 바로 한양의 경복궁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주원장이 있는 그 궁을 현재 신궁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한양의 경복궁이라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또 최초로 전 세계에서 밝힙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재 대륙 중국 난징궁이 경복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 너와 단두에서 채널을 보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증명을 하고 최초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조선의 수도 한양, 양주, 난징이다. 자, 충격 세초 공개 세계사 100% 조작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 양주이고 고려 수도 남경 양주이다. 자, 장안성은 서울을 상징하는 것은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24개는 중국 양주 강도현의 지명을 알 수 있다. 자, 제가 정확하게 경복궁의 위치를 한번 찾았죠.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궁 양천에서 잔치 모심에서 짓다. 즉 임금, 여기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명나라를 공격하신 분은 주원장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정도전이 주원장하고 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하고 신궁을 짓고 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술을 한잔한 것을 시의 형태로 묘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바로 신궁은 바로 한양이며 경복궁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 남쪽에 있는 난징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삼봉집이라는 내용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초로 그 위치를 벌써 한번 밝혔죠. 자, 너와 단두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제 채널의 타이틀에 이미지 보이시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한번 입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와 단두에서 정말로 너무나 정확한 분석 내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홍무제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홍무제 지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바로 이분이 난징궁을 건설하셨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성은 이시오, 본가는 존주이며 희는 단이고 초명은 성계이다.
소자는 중결, 자는 군진, 호는 송헌 또는 송헌거사이다. 아버지는 이자춘이었는데 몽골식 이름이 우르스부카였다. 여기서 이 단이라는 태조 이성계의 이제 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명이다. 즉 명나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정도면 제가 이름을 남길만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이제 제 진짜 이름을 또 이제 한번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제가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학자이면서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름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너와 단둘이서라는 이 닉네임이 아닌 실제 이름을 한번 공개해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단둘이서는 정말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학자였다. 이제 저는 이제 학자로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단둘이서 위대한 인류의 최고의 학자였구나. 내가 너와 단둘이서의 유튜브를 시청한 게 정말로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와 단둘이서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즉, 이 홍무경성 도지라는 이 지도가 바로 경북궁이 되겠습니다.